즐기자. 한바탕 웃어 주름살 피자.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근데 사실은 이게 맨 무일푼과 퍼싱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류일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내가 했던 일을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남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하여튼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좀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기존에 계신 분들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 갈등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날 증명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 온 의미도 없고, 또 빈손으로 한국에 가는 거는 더 싫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꼭 이걸로 한번 성공해 볼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오기 같은 일로 해서 일을 23년째 좀 하고 제가 그래서 네. 이성건 박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지 뭐 박사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제가 택배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성장해 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기였고 남한테 그렇죠. 나의 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나는 꼭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저는 택배로서 꼭 성공하라.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어쨌든 그러한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간략하게 어떤 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물류일만 하다 보니까 물류일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한 시기가 맞닿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우리가 소유에게는 이제 수출이 통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량 화물들의 빈도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소량 화물들을 모아서 우리 쪽 표현은 이제 내실 콘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콘솔리데이터라고 합니다. 저희가 업자를 그래서 6개 나라에서 그 소량 화물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집화를 해서 한 컨테이너 짜서 주고받는 콘솔리데이터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통관 환경 때문에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온 물건이 있다 보니까 구매 대행을 저희 회사 이름으로 구매 대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현지 회사 이름을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무역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그 무역회사 이름으로 이제 계속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보건부라든가 시가청 인증도 늘고 그래서 이제는 얻어보니까 이제 분업만큼 규모가 커진 상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별도로 하는 일들은 인도네시아 한국의 모 기업의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에 인도네시아 이제 물류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냉동 차량 5대, 일반 차량 3대, 총 8대를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 매일매일 식재료를 공급하는 이제 물류유통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새로 하시는 또 쇼핑몰 유통. 그거는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전혀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미미한데 이제 한 2-3년을 더 두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여쭤보냐면 이제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신 게 2-3년을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인도네시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많은 거를 깊숙하게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왜 어렵다, 왜 힘들다라는 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했다가 실패한 업체들이 참 들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고 있는 거였죠? 이제 인도네시아를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실 때는 후진국이고 그 다음에 아직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사실은 경쟁 국가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그 법률적인 것 때문에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교민 사이가 물론 이제 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꽤 오래가지만 사실 본격적인 진출은 한 40년 전부터 크린도 코데코 그룹의 어떤 자원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에 신발 우리 이제 공제 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노동집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화장품도 아무래도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들어오고 있는데 인건비도 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네시아 나라의 특성이 통관이라는 각종 법률이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진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관 서류가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순 오기, 휴먼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죠. 글자를 그 고의가 아니라 잘못 쓴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눈 감아주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거 하나 정정하는데 보통 4일에서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제일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라고 보고, 이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의 경우 와가지고 그 기초 자금을 사무실 없고 준비에다가 호송세라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점이 제일 이제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네, 이렇게 네, 차로 이동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을 듣고서 네. 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다가 법인 설립해야지라고 하면 법인 설립하려면 우선은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사무실 등록하는데 여기는 또 월세가 아니래요. 연세래요. 1년 아니면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시불로. 네, 일시불로. 예, 그게 또 예. 그 1, 2억 그냥 훌딱 날라가고 법인 사업자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정관 만들고 뭐하고 해가지고 사실 한 달 정도면은 법인 사업이 나오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6개월. 대략적으로 3개월, 3개월 정도인데 그것도 모든 서류가 갖춰있을 때 2, 3개월이지 네.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 중에서 2개월 만에 끝내신 경우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도 네, 벌써 한 3개월, 4개월은 그냥 또 날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할 거냐 딱 준비했을 때 거기서 또 로드가 걸리는 게 또 기본 1, 2개월. 또 뭐 하면 1, 2개월. 그래서 1년, 2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실패한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허둥세월을 이제 보내다가 그냥 말 그대로 돈만 날리고서 다시 한국으로 컴백. 네. 그럼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돈 벌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죠. 사실.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인도네시아에 뭘 한번 해봐야지. 인도네시아 인구가 뭐 한 2억 7천만 정도 되니까 뭐 가면 100%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오산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으로 예. 이성관 대표님 못 만났으면 아마 저도 여기다가 한 1억 그냥 꼬라박고서 나가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도 들어요.